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특검 소환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상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건희 특검팀 지금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김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오늘은 구속 후 첫 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위주로 오늘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공천 개입, 그리고 통일교의 이제 청탁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 주력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여러 물증이나 증언에도 계속해서 모르쇠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태도가 좀 바뀔지 모르겠네요.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태도가 조금 다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혐의에 따라서 태도가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이미 확정 판결을 통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공범으로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공범의 지위이기 때문에 이 형보다 높게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여기에 대한 진술은 어느 정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두 번째, 공천 개입 사건도 지난번 조사 때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벌써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거고, 김건희 씨는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쪽으로 이제 진술을 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청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청탁의 대상 물품들이 나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이 부분은 기존 주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 따져볼 때 오늘 수사는 언제쯤 끝날까요? 오늘 수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줄곧 건강 등의 문제를 지금 주장해왔기 때문에 첫날부터 너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서 건강 문제를 이슈화하게 되면은 본인들한테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예. 늦어도 일과 중으로는 조사를 마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자, 이제 뭐 20일 동안 이제 뭐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하겠죠.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그 구속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회. 예. 윤영호 씨가 진술을 아주 많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윤영호 씨 진술, 예전에 최순실 특검 때 약간 장시호 씨가 떠오르는데요. 그것처럼 지금 진술 부분에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예. 되면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사안별로 좀 살펴보면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줬다고 서희건설에서 지금 자수서를 쓴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목걸이 외에 브로치와 귀걸이도 줬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그때만 해도 이 부분이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고 네. 수사가 별로 된 부분도 없었는데 예. 김건희 씨 조사 당일에 진술한 것을 계기로 많은 그 사실관계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희건설 회장 측에서 자수서를 냈고요. 다만 지금 자수서가 제출되고 그다음에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는 확인이 됐지만 예. 이것이 어떻게 건네졌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청탁 목적으로 건네졌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많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희건설 측, 서희건설의 회장 측 조사가 이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김건희 씨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희건설은 왜 이렇게 특검에 자백을 했느냐, 이를 두고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금품 제공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는 알선 수재 혐의를 좀 적용해 주길 기대하고 이렇게 협조를 한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해석은 약간 이제
섣부른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압수수색 영장 자체에 뇌물 공여가 이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아. 따라서 알선수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그 당사자들일 테고요. 예. 특검은 이미 뇌물 공여로 보고 있는데 뇌물 공여를 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윤석열 캠프에 사무실을 무상 지원했다. 이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관급 공사나 민간 공사를 대규모로 수주했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서희건설이 시장 점유율이 2021년 당시만 해도 33위였는데 2023년까지 18위로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특검에서 들여다보게 될 것 같은데요.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를 한 가장 큰 목적은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꼬리 자르기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예. 본인보다 일단 회사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명품 시계를 건넨 사업가 서모 씨도 있습니다. 이 서모 씨는 김 여사에게 자신이 충원을 했다가 손절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수익을 본 게 없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에는 어떤 의도 있을까요? 사실 서모 씨의 발언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것들도 나오고 예. 조금씩 바뀌는 것도 있는데 네. 저는 원천적으로 이 서모 씨의 이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예. 본인에게 이제 유리한 쪽의 진술들을 이제 하나씩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서모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뇌물 공여라든지 뭐 업무방해, 조세 포탈 뭐 많습니다. 이런 혐의가 이제 다양하고 본인에게 뭔가 피해가 클 것으로 이제 보이니까 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여러 언론에 출연해서 본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레 먼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다. 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국민의힘과 감사원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확대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이제 개시하고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당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통일교 교원들과 대조 분석을 해야 과연 이런 공천 개입이나 당원 명부, 당원 가입을 유도한 그런 정황들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야당을 압수수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례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야당의 압수수색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네.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도 중앙당사가 압수수색됐었고 네. 22년도 당시에 민주당 중앙당사도 압수수색을 당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범죄가 있는 경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방 예. 사무실들은 압수수색 사례가 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이제 통일교 관여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무래도 당원 명부가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서로 합의가 될지 모르겠네요. 어제 15시간 대치 끝에 압수수색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 특검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명부가 확인이 안 되면 네. 통일교의 그 교원들 명단과 대조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과연 당원 모집을 강요하고 그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당원 명부에 대한 확보는 필수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 계속 거부하더라도 특검 측에서는 압수수색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통해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이제 확인하려고 한 건데 이 외에 또 추가로 어떤 부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2022년 12월부터 지금 무더기 당원 가입을 했다는 이제 의혹 때문에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윤영호 씨와 건진법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 윤심은 권이라는 그 문자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여기에 관여한 중심 인물이 이제 윤영호 씨와 건진법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건진법사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통일교와 그 결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18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통일교에서 이제 그
물품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건진법사인 거죠. 그래서 예. 윤영호 씨와 이제 김건희 씨를 연결시켜주는 연결 창구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알선수재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건진 전성배 씨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회 현안에 대해서 청탁을 했는지 네. 이 부분이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당원 가입을 유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행위들에 관여를 했는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된 만큼 뭐 전성배 씨도 그렇고 진술을 좀 다르게 할 어떻게 여지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윤영호 씨가 진술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건진법사나 이제 여러 관련자들 입장에서는 네. 진술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얘기할 만한 이제 계기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란 특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부양 지역 원점 타격 직접 지시를 한 정황을 지금 포착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참 패싱을 의심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이 부분이 이제 그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예. 김용현 씨는 이제 김명수 합참 의장을 패싱했다는 게 이제 주요 골자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점 타격이라든지 평양의 무인기 투입에 대해서 과연 합참 의장 패싱이 있었는지 그리고 합참 의장이 패싱되는 것은 군 체계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그 이승호 합참 본부장 네. 그리고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따라서 예. 특검에서는 이 진술이 어떠한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게 가장 여기서 핵심 포인트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게 군사 보안 문제고 그다음에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따라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예. 지금 그 사령관이나 본부장의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강도 높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은 오늘 합참 패싱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본인은 분명하게 다 보고를 했고 예. 합참 의장이 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넣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예. 사실 그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예. 초콜릿 사탕을 지어내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또 사실일까도 하는데 또 거기에 반해서 이승호 합참 본부장의 진술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되게 구체적이고 그 당시 상황이 아니었으면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두 부분이 그렇게 엇갈리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더 다른 증거들을 확보를 하면서 진술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재소환하면서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이 지금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이제 지금 김건희 씨 사건 때문에 특검 때문에 좀 내란죄 특검에 이제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는데 네. 사실 일반 이적죄냐 외환죄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내란 특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진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엇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용대 드론 사령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변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진술의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네. 어떤 진술이 사실인지를 모르겠으니까 강제 수사를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기각은 됐지만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증거들을 이제 첨부해서 특검 측에서는 추가로 구속영장은 재청구 정도는 한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 관련자들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하는 겁니까? 진술 증거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사실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군사 보안 사항이고 예. 그 부분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 또 비화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물증을 이제 찾기가 특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두 사람만 관여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서 그 외의 관련자들이 추가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고 특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는 이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이제 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언제쯤 소환 조사할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상으로 참고인 지위로 이제 소환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참석하겠다고 일부 회신이 왔고 실제로 조사도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검에서는 먼저 그 당시 상황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황을 구성하려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표결의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 당사자들 표결에 참여해서 뭐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표결을 한 당사자들 위주로 참고인 조사를 먼저 해서 계엄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을 먼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구성을 한 이후에 피고발인이자 피의자인 추경호 전 부총리부터 불러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전반적으로 수사 대상이 좀 확대되겠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엄 당시의 상황이 재구성이 완료되고 나면 네. 계엄 해제 상황을 이제 방해하는데 어떤 관여도에 따라서 이제 소환이 이루어지겠지만 결국 그 대상에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최상병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표적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군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뭐 윤 전 대통령 등이나 이제 윗선 그 외압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겠죠? 맞습니다. 당시에 그 표적 수사 그리고 사건 기록을 회수에 관여한 정황 등 그리고 허위 사실 판단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적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 이런 부분들을 특검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외압을 가했고 그 외압을 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위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은 언제쯤 소환할까요?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소환을 통지하더라도 예.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소환 그 시기는 모든 수사가 거의 완료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거의 다 됐을 정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차피 진술을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술 그 피의자 조서의 질문지가 길어지고 예. 답변은 굉장히 짧은 형태의 조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실하게 작성된 이후에 소환 통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